사랑하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영어 용역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5월달 제 강의 커리큘럼 가이드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5월 커리큘럼 가이드 핵심은 6평 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6평 대비에서 5월달에 신규 강좌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강의이긴 한데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 6평 대비 때 이거 한 달 동안 꼭 공부하자,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답 제거의 원리입니다. 빈순삽 오답 제거의 원리고요. 빈순삽의 배점이 20점이죠. 여기서 몇 개를 틀린지에 따라서 1, 2, 3등급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한 2개 정도 틀렸다? 아마 1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빈순삽에서 3개를 틀렸으면 이 정도 실력인 학생이 예를 들면 제목이나 어법, 어휘, 작문 독해, 요약문을 다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보통 3개 틀리면 2등급이 나옵니다. 빈순삽을 만약에 5개를 틀렸다, 아마 2등급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틀렸는지에 따라서 1, 2, 3등급이 나뉘는데, 자, 저희가 1, 2, 3강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1, 2, 3강 빈칸 첫 줄과 마지막 줄을 하는데, 1강에서는 웜업으로 50%짜리 정답률 50% 문제로 시작합니다. 2강은 3, 40%, 3강은 20%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준점을 잡는 겁니다. 빈순삽,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빈칸 뭐가 어려워요? 이게 기준 없이 그냥 속된 말로 무지성으로 읽으니까 읽기도 전에 무서운 겁니다. 모든 빈칸은요, 기준점이 확실합니다.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위아래 관계를 알면 확실하게 오답들이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빈순삽 정복이고요. 6평 대비고요. 그래서 수업 핵심은 기준을 잡아라. 기준 잡았으면 그 기준점만은 또 뼈대를 잡아야 한다. 잡정보를 제거해야 글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뼈대를 잡는다는 건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점을 잡는다는 건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답을 지어나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1등급이 목표거든요. 아니면 그래도 제가 6평이 목표는 아니지만 안정적 2는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오답 제거의 원리 꼭 수강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가 어법 특강입니다. 제가 항상 6평 전에는 어법 특강을 해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저희 Q&A 질문하는 게, 어법 한 문제 나오는데 그냥 느낌으로 갈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 빈순삽 문제 하나 더 맞는 것보다 어법 문제 하나 더 맞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법 문제가 똑같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 공부하니까 그냥 두려움이 있는 거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역대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에 어떠한 출제 의도가 나왔는지 표를 한번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딱 5개만 공부해도요, 동사론이 뭐냐면 밑줄에 있습니다. 동사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동사 아닌 걸 우리가 뭐 투부정사, ing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동사의 개수, 능동, 수동 물어보는 게 거의 50회가 나왔어요. 자, 이것만 갖고도 3문제 중에 1문제 꼴은요, 무조건 동사 개수, 능동, 수동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사예요. 역대 관계사는요, 10년 동안 6구 수능에서 한 번도 그 어느 시험에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35번. 이거 2개만 알아도 벌써 얼마예요? 아, 나 이거 동사의 개수 문제 아니면 능동수동 아니면 대시냐, 와시냐, 후냐 구하는 거, 고르는 거, 나 이거만 알아도 55%의 확률로 맞는 거구나. 그 다음 세 번째, 수일치는 쉽단 말이에요. 주어의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 그러니까 동사의 밑줄이에요. 동사의 밑줄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의 개수가 맞니? 두 번째, 주어 동사 일치가 맞니? 딱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게 33번. 이거만 공부해도 벌써 얼마 넘어요? 아, 나 확률적으로 70% 맞추는 거구나. 그 다음, 형용사 대 부사. 밑줄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 이거 형용사 쓰는 게 맞게, 부사 쓰는 게 맞게?
이게 13번에 거의 10% 가까이 나왔고요. 마지막 병렬 구조예요. 1, 2, 3, 4, 5번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and, but, or가 있으면 무조건 병렬 구조라고 해서 앞에가 동사 원형이면 and 뒤에도 동사 원형, 앞에가 형용사면 and 뒤에도 형용사, 만약에 앞에가 과거 분사면 but 뒤에도 과거 분사. 대박이죠? 이거만 알아도 95%입니다. 뭐냐면 어법이라는 거에서 그냥 막연하게요. 그 광범위한 범위를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아요. 이거만 알아도 95%구나. 그럼 이제 기타 5%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중학교용을 물어봤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자, 뭐만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 다음에 이투,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할 때, 자, 알죠? even, still, far, much, a lot이 맞지? very를 쓰지 않는다. 이런 거 중학교용 나온 게 5%입니다.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 어법을 버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딱 5개 안에서만 나왔구나. 역대 모든 육구 수능이. 그래서 추천 대상 정말 빈손삽 하나 더 맞는 것보다 얘가 훨씬 빠릅니다. 여시간이에요. 저는 어법 문제를 무슨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거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나왔던 육구 수능에 모든 출제들 먼저 공부해요. 그리고 10년 동안 나왔던 육구 수능에 모든 밑줄 문제와 자, A, B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거냐 고르시오. 전체 문제 다 푸는데 여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10개년 육구 수능에 있는 거 어법 씌워먹자. 이게 5월 신규 강좌예요. 6평 대비 충분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기존 강의예요. 기존 강의인데 아직 수강하지 않았으면 이거 꼭 들어라. 첫 번째가 문제 접근의 원리입니다. 수능은요, 번역가 시험이 아니에요. 뭐냐? 묻는 거에만 답하는 시험입니다. 대입하게요. 설마 180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모든 단어를 외라는 게 아니겠죠. 소재, 주제문을 찾아라. 소재, 주장, 결론으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빙산을 말씀드렸죠.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럼 어휘 아니면 무관문 이런 거 물 것 같아요. 막연하게 틀린 게 아니라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그럼 순삽이에요. 학생들 어려운 순삽까지 다뤄갑니다. 순삽, 순서와 삽입은 뭐예요? 줄거리상 적절성이 뭐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문제입니다. 수쇼 다 빼고 뼈대만 남기면 글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가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 모든 단어 수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모든 힌트를 동원하여 기준점을 잡아라. 뼈대 잡기는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연습이에요. 줄거리 잡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오답을 지워라.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는, 그러니까 빈손삽 오답책의 원리는 빈손삽만 하는 거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는 대입학, 그 다음에 뭐 밑줄 입학, 어휘, 그 다음 무관문, 요약문, 장문독해, 빈손삽 전체에 걸쳐 있는 강의고요. 자, 이거 수강하지 않았으면 좀 스피디하게 들으시기 바래요. 문제 접근의 원리와 지문 이해의 원리가 있어요. 둘 다 비슷한 강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문의 원리는 해석 포인트까지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 이해 원리를 아직 수강하지 않았다, 문제 접근의 원리도 수강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 접근의 원리를 추천하고요. 선생님, 제가 문제 접근의 원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빈순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지문의 원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이거 멈추나요? 아니요. 그럼 지문의 원리를 끝내시길 원합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명심하실 건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요, 모든 단어 수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했던 말이 있어요. 영어 수능은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본기 중요합니다. 우리도 꼭 공부하고 나서 기본기 복습하라 꼭 얘기해요. 외워야 된다. 해석 공부해라 꼭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요, 모든 근거를 동원해서 일단 답을 맞춰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텍스트 이해한다고요? 그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혹시 국어로 하면 비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야,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어야 국어 비문학성 잘 나와. 똑같은 말입니다.
문제는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강의를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제가 진짜 노배거든요. 제가 6평이 5편 아니고요. 저 결국에 수능 때 2만 나오면 됩니다. 저 사실 지금 5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라는 학생은 아직 문제풀이 강의를 공부하는 건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 학생들은 정말 기본기 공부가 맞아요. 9평이 목표가 된다면. 자, 그러면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어쨌든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기본기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복습할 때 공부해라. 근데 풀 때만은 아는 역량을 다 동원해라가 우리의 학습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팀은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기가 부족하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끝냅니다. 자, 하고 있었으면 반드시 끝냅니다. 선생님 제가 문장 해석의 원리를 끝냈거든요. 라고 한다면 제가 모든 강의 중에 1년에 똑같이 말하는 게 있거든요. 얘들아, 만약에 내 강의 하나만 듣는다면 무조건 문장 해석의 완성 들어라. 저는 어떤 강의라고 해도요. 제가 심지어 문제 접근의 원리, 지문의 원리 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수업 한 개만 들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문장 해석의 완성 해야 된다. 왜? 이게 뼈대잡기 핵심이에요. 줄거리 놓치지 않고 글을 읽는 연습이 바로 문장 해석의 완성 수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장 해석의 완성까지 가지 못한다면 문장 해석의 원리를 2회독은 하시길 원하고요. 시험 보기 전에. 만약에 1회독이라도 끝났다. 그럼 곧바로 문장 해석의 완성을 하시면 충분한 공부량은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근데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니까 선생님 그럼 저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이건 들었는데 지금 이걸 멈추고 해야 되나요? 라던가 저 한 번도 제 수업을 들은 적 없는 학생이면 저희 Q&A 오셔갖고 자기의 영어 성적대, 그 다음에 뭘 공부했었는지, 그 다음에 자기는 어느 정도 점수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상담하셔서 글을 쓰시면 저희 연구팀이 Q&A 답변 빠른 걸로 유명하거든요. 금방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우리 5월 한 달만 빡세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6평 보고 나서 잠 좀 푹 자봅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합니다.